여보세요? 우리 아들이구나. 어머, 그래. 집에 온다고?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옵니다. 또 오는구나. 사실 부모라면 절대 하면 안 될 생각이지만 말 못할 속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죠?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온다고 하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30년간 상담해온 결과 이 문제는 절대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녀 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이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님 취급받고 싶어 하는 자녀들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행동하는 자녀들 말이에요. 며칠 전에 62세 김정숙 어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처음엔 며느리랑 아들이 자주 왔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올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들은 와서 소파에 틀어누워서 핸드폰만 봐요. 며느리는 아예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놔도 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그런데 밥 먹고 나서는 꼭 엄마,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이러면서 용돈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제가 해놓은 반찬통만 잔뜩 싸가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예전에는 집에 오면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엄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엄마, 밥 언제 먹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가 자기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런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부모 의견은 무시. 자녀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시댁에서 이랬어.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 물론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는 건 좋아요. 부모니까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65세 이봉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년 직장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아들아, 직장에서는 인내심이 중요해. 아버지도 어려운 시절 많았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아빠 시절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럼 왜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달라고만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8세 박미영 어머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 전에는 정말 살뜰했어요. 집에 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이랑 사이가 같이 오는데 둘 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요. 제가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사이는 어머님 수고 많으세요. 이런 말만 하고 끝이에요. 결국 제가 다 하게 되죠. 그럼 또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이러는데 다음에도 똑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는 다 털어놓으면서 부모가 서운하다고 하면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정작 부모의 조언이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엄마, 요즘 아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져서. 아빠,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님, 이번 달이 좀 힘들어서.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치로 알아달라는 식이죠. 61세 최순자 어머님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와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갈 때쯤 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요즘 애 유치원비랑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최대한 아껴보는데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돼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엄마도 요즘 병원비 많이 나와서 힘들어 이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래도 연금도 나오고 저희보다는 여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또 다른 어머님의 사연도 있어요. 59세 정혜자 어머님입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헌신적으로 키웠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줬고, 딸이 힘들어하면 제가 대신 해결해줬고. 그런데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똑같이 대해요. 엄마가 해줘. 엄마가 도와줘. 엄마가 알아서 해줘.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뭐든 해줘야 해.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학습이 된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계선을 그으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경계선을 그으면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정반대예요. 제대로 된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럴 거면 안 와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럴 거면 안 와도 된다.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얘야, 여기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야. 호텔이 아니라고. 뭔가 필요하면 내가 직접 가져다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해.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거든. 만약 여기서 자녀가 엄마가 뭐 그런 것까지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것까지야가 뭐야? 엄마도 나이 먹었어. 이럴 거면 집에 안 와도 돼. 한 어머님이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딸한테 말했더니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래? 또 이러길래 엄마도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가 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부모 말은 안 들으려고 하면 얘야, 엄마 얘기도 좀 들어줘.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엄마도 할 말이 있어.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럼 너 혼자 중얼중얼하지 말고 일기장에 써. 엄마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거든. 소통이라는 건 서로 듣는 거야.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얘야, 너 결혼했지?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할 나이야.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해. 그래도 계속 눈치를 주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대출받든지 해. 부모가 평생 뒷바라지할 순 없어. 63세 김철수 아버님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용기 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도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는 처지야. 내가 계속 손 벌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움받아. 아버지는 이제 못 도와줘. 그 뒤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되고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아들이 연락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다음은 자녀 유형별 대처법과 실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는 어떤 타입일까요? 첫 번째는 응석바지 타입입니다. 늘 엄마가 해줘, 아빠가 해줘를 달고 살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해주면 삐지거나 화내죠. 이럴 때는 이제 내가 할 나이야. 엄마는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용만 하는 타입입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와서도 용것만 말하고 바로 가며 부모를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이럴 때는 너 필요할 때만 오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해요. 늘 나만 힘들어 이런 말을 하고 모든 걸 부모 탓으로 돌리며 세 번째는 자기만 불쌍한 타입입니다. 자기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힘든 건 너만이 아니야. 모든 어른이 다 힘들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세요. 실행은 간단한 3단계입니다.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해줘야 한다 해서 우리 애는 이제 어른이다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을 정하세요. 언제 안 된다고 말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똑똑히 말하세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자녀들의 반응과 대처법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럴 때는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라고 답하세요. 다른 집은 안 그런데? 라고 하면 다른 집은 다른 집이야 라고 하고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면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약속이 있어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한번 정한 건 지키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말하세요. 옛날에는 이런 비교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 애가 서운해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괜찮아요.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자녀를 망치는 건 계속 다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번엔 변화의 과정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려요. 참고 기다리세요. 첫 번째 주에는 자녀가 당황하고 화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삐져서 연락 안 할 거예요. 한두 달 후에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3달 후에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60세 한영숙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 저한테 완전히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손자도 안 보여주고 남편도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탓하더라고요. 정말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딸이 연락 왔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딸이 올 때마다 뭔가 가져와요. 반찬도 해서 가져오고 청소도 도와주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가 울면서 매달릴 때는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이럴 때 울어도 안 돼.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해결해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몸이 아프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요라고 하면 그럼 병원에 가. 엄마가 고쳐줄 수는 없어라고 하세요. 손자 손녀를 내세울 때는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라고 하면 손자 보는 거랑 너희 도와주는 거랑은 달라. 보고 싶으면 그냥 와라고 말하세요. 성공 후에 놀라운 변화들. 한 달 후에는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전에는 엄마 이거 해줘였는데 이제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로 바뀝니다. 3달 후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과일이나 반찬, 작은 선물을 가져와요. 6달 후에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줘요. 전에는 엄마는 몰라였는데 이제는 엄마 생각은 어때요? 로 바뀝니다.
1년 후에는 진짜 어른끼리 대화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돼요. 부모님 자신도 편해져요. 자녀 걱정으로 밤잠 못 자던 게 없어져요. 우리 애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취미 생활, 내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59세 오창복 아버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늘 자녀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았어요. 우리 애가 잘 살고 있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경계선을 그으니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66세 박종수 아버님의 극적인 변화 사례도 있어요. 아들이 30대 중반인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고, 한 번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됐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뭔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이제 안 해줄 거예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6개월 후에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이 오히려 저희를 챙겨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오면 싫은 이유 3가지를 정리해보면, 손님 취급받고 싶어하는 자녀들, 일방적인 소통으로 부모 의견은 무시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해요. 이럴 거면 안 와도 된다. 이 한마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영상을 보고만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가 와서 물 달라고 하면 내가 가져다 마셔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6개월만 해보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6개월만 일관되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더 편안해질 거예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사는 게 부모의 숙명이 아니에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에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댓글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와 갈등 없이 지내는 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부터 당당한 부모가 되세요. 자녀에게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